부실 안에서 강의하다가 이렇게 바람 불고 새소리 나고 푸르름이 가득한 생명들을 느끼고 생명을 들으면서 강의를 하니까 되게 행복합니다. 나는 세계 여행을 많이 했는데 한국만큼 아름다운 나라가 없더라고요. 근데 한국이 좀 문제가 뭐냐 그러면 인구가 많아서 경쟁이 심해요. 그래서 도시만 나가면 피곤해요. 도시만 나가면 몸이 저절로 이렇게 긴장이 돼요. 근데 여기 딱 들어오면 우선 명상이 돼요. 명상. 걸어 다녀도 생각을 깊이할 수가 있어요. 뭐 걸리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제 지난번에 내가 뇌정보하고 유전정보에 대한 얘기를 좀 구분했는데 이거를 이렇게 나눠보면은 생명과 인공지능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명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안에 뭐가 있죠? 생명이니까 인공지능이 없는 지혜와 사랑과 건강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근데 그건 뭐냐 그러면 살아있는 건강이에요. 인공지능에 있는 건강은 뭐냐 그러면 살아있는 건강이 아니에요. 그건 쓰면 쓸수록 낡아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생명은 쓰면 쓸수록 좋아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아무리 내가 생각을 해봐도 내가 여러분한테 이야기하는 것은 죄송한 얘기지만 그 장님에게 꽃 색깔을 설명하는 것 같은 막 답답함이 있어요. 그래서 계속 강의하고 나서 어떻게 설명해 여러분이 알아들을까 이런 생각을 자꾸 하게 돼 있어. 근데 하나씩 생각난 게 뭐냐 그러면 사랑과 지혜와 건강은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이제 그걸 몸으로 비교하면 알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사랑은 몸이에요. 몸을 가지고 하는 거니까 몸 안에 유전 정보를 가지고 하니까 몸이고 지혜는 머리예요. 머리로 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건강은 손, 발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이제 하면은 이것을 몸 쓰듯이 쓸 거예요. 그죠? 그럼 몸은 뭐 하는 거? 모으는 거 아니에요? 모으는 거. 모으는 거 알죠? 이게 종합을 하는 거예요. 사랑은 종합을 하는 겁니다. 남녀를 종합하는 거예요. 남녀를 종합하면 뭐가 나올까요? 남녀를 종합하면 남녀가 나오겠죠. 근데 진짜 종합하면 사랑이 나와요. 그걸 우리 애기라고 그래. 애, 어른데. 그럼 남자가 여자가 정말 사랑해서 아기를 낳으면 거긴 남녀가 종합이 된 거 아니겠어요? 그죠? 이게 사랑이에요. 근데 이 몸이 뭐냐면 모은다는 거니까 이 종합이 되는 거죠. 그러면 지혜는 뭐냐면 밝히는 거예요. 밝히는 거. 어둠을, 태양처럼 어둠을 밝혀서 뭔가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뇌를 또 따지고 보면은 무명을 밝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뇌라고 따지자는 거예요. 뇌. 그 다음에 손, 발은 뭐냐 그러면 이게 건강해 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건강치 않으면 발도 못 쓰고 손도 못 쓰고 만사가 귀찮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한다 그러면 여러분이 좀 이해하기 쉽잖아요. 그러면 이제 손, 발을 쓰는 거예요. 그죠? 손, 발을. 내 마음대로 쓰는 거예요. 그죠? 지금.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내 안에 있는 것도 그렇게 써지더라고요. 쓸 때가 되면 아무 데나 쓰는 게 아니고 꼭 필요할 때 그게 나와요. 내가 사랑할 대상이 딱 만나잖아요. 그러면 사랑이 작동이 걸려요. 이 말은 뭐냐 그러면 사랑스러운 여자를 봤다. 그럼 잘은 몰라도 내 얼굴이라든가 내 몸 전체는 막 사랑스러움이 넘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면은 여자들 만나서 여자들이 많은 데 가서 강의할 때고 남자들 많은 데서 강의할 때고 내 인상이 틀려져요. 말투도 틀려지더라고요. 그거 왜 그런 거예요? 내가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에요. 저절로 그러는 거예요. 여기 남자들 다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쓸 때가 되면 저절로 발현이 돼요. 손 쓸 때가 되면 손이 발현이 되는 게 손을 쓰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다가 넘어지려고 탁 그러면 손이 저절로 안 나갑니까? 이렇게 쓰는 건데 이게 뭐가 어려워요? 꼭 쓸 때 쓰는 거예요. 미리 쓰는 게 아니에요. 근데 지식은 안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인간에게서 이 중요한 뽑아버려요. 알겠습니까? 그건 뭡니까? 그게 기계예요. 그게 뇌정보가 만든 기계예요. 기계인데 그 기계 중에서 제일 발전된 게 요즘 인공지능. 뭐 옛날에 보니까
알파고라는 인공지능이 바둑을 뒀는데 이세돌을 이기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나도 바둑 둘 줄 몰라요. 근데 바둑이라는 건 단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건 뭐냐 그러면 수를 읽는 거야, 수. 내가 이렇게 놓으면 저 사람이 저렇게 놓겠어. 한 9수를 읽을 때 아마 9단이라고 그러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나는 배우다 말았어요. 답답해서. 하여튼 바둑은 정말 맨 처음에 생각할 때 사람들이 인공지능 로봇은 인간을 따라갈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이러니까 얼마나 미묘한 거야, 그죠? 퀴즈를 푸는 데는 뭐 당연히 인공지능이 이긴다고 생각했지만 바둑은 못할 줄 아는데 바둑이 백전 백승 하더라고요, 실제는. 그럼 이건 뭘 말하는 겁니까? 인공지능은 뭐냐 그러면 이거 아니에요. 아까 그 세 가지를 뽑아버리면 사람은 인공지능이 되는 거예요, 인공지능. 로봇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인간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실제 속이 빠진 거예요. 얼이 빠진 거고 얼이 썩은 거예요. 이런 인간을 기계적 인간이라는 게 기계 같은 인간. 그래서 우리가 속물이라고 쓰는 게 속물. 그건 속물은 뭐냐 그러면 부속품이라는 거예요. 부속품. 조직의 부속품. 그랬을 때 속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조직생활 하다면 속물 근성이 들어가서 주인의식이 점점 사라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내가 지금 짧게 이제 정리해 준 게 뭐냐 그러면 우리에게서 그 소중한 부모로부터 타고난 겁니다. 이건 내가 찾은 거 아니에요. 타고난 그 사랑과 지혜와 건강을 빼버리면 머리에 기억만 남는 거죠. 로봇처럼 되는데 이것 가지고는 앞으로 우리한테 다가올 인공지능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자, 잘 보세요. 지금 우리가 사는 모습을 보면 우리가 서울대학을 가요. 서울대학 가는 사람이 성공을 해요. 왜 그렇습니까? 많이 배운 사람이 성공한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뭐 지혜가 많고 사랑을 할 줄은 성공하고 머리가 나빠도 된다 그렇게 말합니까? 사랑과 지혜 없어도 되는 거예요. 기억력만 좋으면 성공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교육을 받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제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 시대에는 어영부영 살 수 있어요. 벌어놓은 돈 있으면 벌어놓은 돈으로 살 수 있지만 이제 우리 다음 세대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참 생각하면 아찔합니다. 여러분들 아찔하지 않아요? 인공지능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인공지능의 노예는 뭐 인공지능이 눈앞에서 우리를 노예로 가리키겠습니까? 그들은 나타나지 않고 어디 숨어서 시스템으로 우리를 지배할 수 있을까요? 지금도 마찬가지일까요? 지금 내가 이제 주식을 해요. 왜 하냐 그러면 내가 나중에 주식에 대해서도 가르쳐 줄게요. 주식을 왜 하냐 그러면 이거 안 되는 줄 알아요. 이게 내가 주식을 할 때 어떤 마음으로 하냐 그러면 내가 인공지능하고 싸움을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그런 기분으로 내가 하는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는 좋은 성적을 못 내요. 근데 결국은 내가 좋은 성적을 내고 말 거예요. 그러면 주식이 뭐냐 그러면 어떤 주식회사, 예를 들면 요즘 뭐 워린 버핏 여러 사람이 있었던 주식 잘하는 사람, 그 사람이 자기 머리만 쓰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생각이 그래요? 아니에요. 우리는 상상도 못하는 컴퓨터를 갖다 놓고, 그죠? 이런 경우, 수많은 경우의 수를 두고 뭐랍니까? 미래를 측정하는 거예요. 그죠? 미래를 측정 가능해요. 이렇게 흘러간다면 미래가 어떻게 될 건가? 그 컴퓨터 큰 걸 갖다 놓고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주식 시장에서도 그 인공지능이 지금 활동을 하는 거예요. 누가? 인공지능의 노예, 사람들이. 알겠습니까? 사람들이 활동을 해요. 그래서 주식을 모르는 사람들은 주식을 하지 마세요. 나처럼 인공지능하고 한번 싸움을 해보겠다는 사람 하십시오. 그거는 싸움에서 이기는 방법만 찾아내면 떼돈을 버는 거예요. 돈을 다 잃어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인공지능이 어떻게 하나 두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인공지능이 수를 어떻게 읽나. 그래서 내가 수를 못 읽으면 인공지능이 어떻게 하는 것을 미리 알면 되는 거예요. 미리. 저들은 우리가 변하는 걸 잘 모르지만 우리는 인공지능이 어떻게 변하는 건 알아요. 우리가 이걸 예지력이라고 그래요. 예지력.
예지력이 인간에겐 발달됐습니다. 특히 뇌정보가 없으면 발달되어 있어요. 유전정보엔 예지력이 발달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야생 짐승들이 예지력이 무지하게 발달되어 있어요. 그래서 비 오는 것도 미리 알고, 그 다음에 겨울이 오는 것도 알고, 다 알아요, 미리. 인간만 모르지. 그러니까 뇌정보를 버리고 자연하고 대화하면 예지력이 생겨요. 그래서 인공지능을 나는 확실히 이길 자신 있어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내 이야기 골자는 이미 인공지능이 지배하는 세상에 와 있다 이거예요. 그 미국 같은 정치하는 사람들이 지금 중국하고 싸움을 하고 있어요. 거기 인공지능을 안 돌리겠습니까? 돌려요. 그렇게 바보 같은 생각하지 마세요. 트럼프는 머리가 나쁜 사람이에요. 여러분 알잖아요. 그래도 하는 거 보면 얼마나 똑똑해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럼 중국 사람도 인공지능을 이용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인공지능을 이용하는데 어떤 인공지능이 더 정보가 많으냐에 따라서, 알겠죠? 승패가 갈리는 거예요. 근데 개인 생각입니다. 미국이 훨씬 좋아요. 왜냐하면 인공지능을 쓴 역사가 더 깊어요. 그리고 거기엔 누가 있냐 그러면 유대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유대인들이 치밀한 머리를 갖고 있어요. 걔네들이 인공지능에다 입력시킨 건 아마 중국 사람이 따라가지 못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제 얘기는, 여러분은 어영부영 살 수 있지만 인공지능이 발달한 세상에서 여러분의 자녀가 살려고 그러면 학교를 보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미안합니다. 보내고 싶으면 보내세요. 나는 안 보내니까. 제가 이제 말하는 건 이런 걸 좀 이해해 주세요. 내가 강력하게 말해야 여러분들이 조금, 여러분 머리가, 그죠? 여러분이 아니고 여러분 머리가 조금 정신을 차리고 이해하려고 들어요. 근데 이런 거 같기도 하고 저런 거 같기도 합니다. 근데 나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듣겠습니까? 그래서 강력하게 말하는데, 이 강력하게 말하는 것도 그냥 방법일 뿐이에요. 여러분 머리의 특성을 알아서 얘기하는 거니까 제 말을 듣지 마십시오. 이게 또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그거예요. 이 세상에 나오면 다 각자 하는 일이 틀려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그러면, 가지고 나온 건 다 써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을 가지고 나왔으면 사랑을 써야 돼요. 내가 팔을 가지고 나왔으면 팔을 써야 돼요. 지혜를 가지고 나왔으면 지혜를 써야 돼요. 건강을 가지고 나왔으면 건강을 써야 돼요. 근데 이걸 안 쓴다는 거예요. 건강을 안 쓰고 병원을 가고, 지혜를 안 쓰고 배우고, 사랑을 안 쓰고 자식을 안 낳고, 뭐 이렇게 사는 거예요. 기본적인 걸 안 해요. 그럼 우리 머릿속에 있는 뭐 지식이라든가, 우리 머릿속에 예를 들면 권세를 얻는 방법, 권세, 명예를 얻는 방법, 명예, 돈을 버는 방법, 돈, 이것도 써야 되는 거예요. 절대로 타고난 것만 써서는 안 되고, 우리가 일하려고 그러면 몸도 써야 되지만 몸으로 못하는 건 기계를 쓰는 거 아니에요. 자동차 타고 다니는 게 그거 아니에요. 비행기 타고 다니는 게 그거 아닙니까? 둘 다 써야 돼요. 문제는 뭐냐? 그것의 주인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들은 강의 중에서 여러분이 주인 되는 방법을 알려준 사람이 있습니까? 저도 아직 못 알려줬어요. 왜냐 그러면 말로 표현이 안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을 만나고 싶은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를 말씀드리려다가 다음에 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